안녕하세요. 정직한 목수의 조정현입니다. 오늘도 전원주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록 건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직접 설계한 외부 조감도와 내부 그리고 건축비까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실제로 상담 문의도 좀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번도 두 번째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비 건축주와의 미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설계한 집의 조감도 그리고 공간 구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비 건축비까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영상으로 집을 짓고 싶지만 아직 방향을 못 잡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번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작년 이맘때죠. 한더위에 그 양평에서 미팅을 갖고 30평 규모의 하우스 2층을 원하신다는 선생님의 그 예비 건축주 선생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제가 그린 디자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세가 매우 아름다웠던 게 특징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쪽에 이제 진입로 부분하고 잘 연결을 해서 경치를 많이 볼 수 있게끔 테두리 4면으로 창문이 길쭉길쭉하게 와이드 창문이죠. 예, 와이드 창문으로 많이 낸 게 특징인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요새는 세라믹 사이딩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믹 사이딩은 이제 3세대 마감 소재로서 최대한의 그 유지 관리 보수 면에서 건축주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손이 덜 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수명이라던가 그 처음에 그 구상을 하던 그 이미지가 변치 않는 소재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 추세예요. 이 세라믹 사이딩이 또 왜 좋냐면 오염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새똥이라던가 아니면 비 오고 나면 좀 먼지가 좀 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도의 세척 작업이 필요 없이 다시 그냥 물을 뿌린다던가 혹은 비를 맞으면 다시 세척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그 오리지널 그 세라믹 사이딩과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탈 사이딩하고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메탈 사이딩은 아무래도 조금 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걸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뭐 단열력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탈 사이딩보다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이 집 역시 외부 창호는 무조건 독일식 창호를 하고요. 독일식 창호는 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지, 디자인하고 시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 슬라이드 창, 우리가 알고 있는 옆으로 문을 여는 것은 호차라고 하죠. 그 호일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데 걔들이 탁탁 압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나마 바람이 좀 통할 수 있는데, 독일식 창호는 문식으로 되어 있고 압착 그 철문이 들어있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형이라던가 그 미세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위풍이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제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항상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1층에 데크가 널찍한 데크가 특징이고요. 2층 발코니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2층의 발코니는 당연히 FRP 방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FRP 방수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수는 뭐 우레탄 방수, 뭐 에폭시 방수, 뭐 요런 수영장 색깔 나는 그런 형광 색깔 나는 그런 마감재의 방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FRP 방수는 뭐냐면 이제 오리배나 우리 그 합병 정화조 만들 때 쓰는 소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강도라든가 수명, 아예 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꼭 목조주택에는 채택을 하고 목조주택의 그 목조주택 성질에, 나무의 성질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2층 같은 경우 무조건 FRP 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창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 2층 방, 거실 모두가 패티오 큰 창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와이드 창호를 채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저희도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창문을 많이 시공을 해봤었는데, 와이드 창문이 주는 그 조망권이라고 하나요? 그게 사실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보다 완전히 다른 환경의 그 조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와이드 창문 옆으로 길게 해서 외부를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붕도 동일한 리얼징크로 시공을 했고요. 제 집의 특징은 또 이 기초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초 부분을 무조건 파벽으로 마감을 합니다. 파벽으로 마감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면 저희가 GL 500을 잡더라도 조경이라던가 성토를 하다 보면 500이 기초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을 파벽을 싸면 아무래도 건물과 기초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보다 퀄리티를 높이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를 할 때 꼭 파벽을 이렇게 돌려서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색상을 띤 파벽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는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다 드린 것 같고요. 내부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직한 목수. 자,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30평 2층짜리 내부도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중앙 부분으로 그 진입로가 들어가서 신발장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기역자 집이 기역자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로 들어오셔서 윗부분은 주방과 거실, 아랫부분은 이제 안방과 화장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주방에는 당연히 다용도실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간혹 보일러실, 시골에 보일러실을 왜 평수에 방영을 해서 굳이 집어넣느냐라는 질문을 간혹 혹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시골 가면 그냥 집 밖에 보일러 내놓고 나중에 그 준공 이후에 달아낸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맨날 하느냐라는, 평수가 아깝다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충분히 가능했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오히려 반대로. 왜냐면 이제 평수에 안 들어가니까 보다 넓은 보일러실이 차지해봐야 1에서 1.5m, 1에서 1.5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평을 온 집에 편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오래전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보일러실이 설계 도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 혹은 지역의 주민 신고 등등으로 해서 이게 불화가 분쟁이 많이 발생돼서 건축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요 계단실 밑에는 창고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잡기들, 뭐 청소기라던가 아니면 화장지라던가 그 외에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항상 준비가 돼 있고요. 계단실 밑에는 이렇게 이제 이쪽이 거실 부분입니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층의 3D 조감도인데요. 자, 2층은 이제 위아래로 나뉘어서
이쪽으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아랫부분이 방 하나, 윗부분도 방 하나, 그 다음에 요 계단 가족실 앞에 공동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집이죠. 30평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방 3개와 1, 2층 각 하나의 화장실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너비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역자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공사를 만약에 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더 넓게끔 해서 2층의 조망과 휴식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쪽도 2층에 뭐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와이드 창을 설치를 해서 2층에서 이제 조망을 보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와이드 창을 넣었고요. 이게 집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맨 바닥에서 보는 조망과 기초 위에서 보는 조망,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고 실내에서 보는 조망, 2층에서 보는 조망, 같은 산이고 같은 강이고 같은 경치인데도 다릅니다.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층에도 동일하게 와이드 창을 해서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그리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집에서는 제가 디자인한 집은 웬만하면 이렇게 기역자로 창문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에 있는 창호가 이쪽 창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기역자로 내요. 그건 2가지 이유가 있고요. 2가지 이유는 뭐냐면 와이드 창의 조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창을 냈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하나는 환기가 큰 창이 아무리 한 면에 있다고 하는 거랑 2면에 있는 거랑은 환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간이 허락되고 내부 장식이 허락되는 한 저는 설계할 때 이렇게 양쪽에 꼭 창호를 배치를 해서 그 2가지를 확보를 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의 그 구성과 배치, 그다음에 와이드 창호의 장단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집의 건축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목수. 자, 그렇다면 이 하우스의 30평형, 이 하우스의 2층짜리 집에 대한 건축비를 세분화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는 제가 13mm 철근을 해서 더블 투플라이로 GL 기준 500으로 했을 때 들어간 총 비용은 1,480만 원이고요. 골조는 4,850만 원. 지붕 공사, 지붕 마감 징크, 리얼 징크는 1,100만 원으로 시공 완료했습니다. 외부 마감,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과 코너석 모두 다 했을 때 2,900만 원으로 마감했고, 독일식 창호 49mm짜리 가등급 창호를 사용했을 때 2,600만 원으로 시공 완료했습니다. 설비 배관 공사 510만 원, 전기 배선 작업 540만 원으로 마감했고요. 내부는 단열재 가등급짜리를 사용해서 충진하고 석고보드 투플라이로 했을 때 2,300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명은 토탈 외부 조명, 내부 조명 다 해서 290만 원으로 했고요. 도어는 예림 도어로 해서 중문까지 포함해서요 430만 원으로 시공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타일은 나중에 저희 건축 선생님이랑 타일을 고를 때는 제가 샘플 책을 안 드려요. 직접 그 타일 가게 좀 크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방문해서 고른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20만 원 측정이 됐고, 독일은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해서 2세트씩 해서 400만 원 측정이 됐습니다. 도배는 합지, DID 합지로 했을 때 330만 원, 마루는 한솔 마루로 했을 때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 있죠? 대폭. 그 마루로 해도 그렇고 요새 상당히 유행인 그 타일 마루 있어요. 대리석 모양 나는 넓은 직사각형의 마루가 요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 해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크 공사 300만 원으로 시공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탈적으로 하면 총 공사 비용이 오늘 설명드렸던 그 하우스 같은 경우 1억 8천으로 시공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이 나오는 하우스입니다. 정직한 목수.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작년에 미팅을 통해서 실제로 디자인을 한 그 사례를 또 오늘도 두 번째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건축비까지 오픈을 다 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에는 관심이 있으나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이 시간에도 이런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여서 한 번 더 규모와 건축비의 연관성 그리고 디자인의 특징들 등등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